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0일이니까 오늘부터 따져서 286일이 남은 시점입니다. 이 선거에서 국민의힘당이 과반수를 넘기지 않으면 대단히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다. 거기에 또 뭐 이런 상상하기가 좀 역겹지만은 만일 민주당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를 내준다. 이러면 국가적, 국민적 불행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당 폭삭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몰이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286일 남았지만은 이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하는 것은 사실 매일매일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현재 21대 국회의원 의석 분포가 민주당이 169석이고 국민의힘당이 약 110석인데 이게 이렇게 표가 결정적으로 갈린 것이 수도권입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이 3개 지역에 121석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가 전체 253개니까 거의 절반이죠. 여기서 결판이 난 겁니다. 어떻게 결판이 났느냐? 민주당이 100석입니다. 100석. 국민의힘당이 19석. 81석의 차이. 요게 고스란히 과반수. 뭐 경상도에서 좀 없고 충청도, 강원도에 좀 없고 민주당도 전라도에서 없고 다른 지역이 좀 없고 한데 결국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81석을 왕창 갖고 가버렸다. 그래서 과반수가 넘었다. 그래서 큰 소리 치고 있다. 지금 이런 겁니다. 이걸 극복하고 대응해야 할 국민의힘당 4인 체제, 김기현 대표, 그 다음에 윤재욱 원내대표, 사무총장 이철규, 그리고 정책의 의장, 이걸 흔히 4인방이라 그러죠. 이 4인방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 결기, 결단, 정책, 홍보, 전혀 믿음직하지 않아요. 전혀 믿음직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응하는 민주당은 지금 어떻든 그 안에 비명, 비문,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개파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묶어가지고 지금 똘똘 뭉쳐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 외곽의 개딸들이 이재명 비판 세력에 대해서는 그냥 퍼부어대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 그러니까 반 이재명계의 우두머리로 추정되지요. 미국에 연수가 있는데 독일에 가고 무슨 강연하러 갔는데 그 현장에 독일의 개딸들이 프랑카드를 들고 너는 수박이다. 이런 정도로 말이지. 국제적으로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개딸들의 이런 압력이 민주당을 어쩔 수 없이 한 길로 이재명 쪽으로 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추미애 조국 전 법무장관의 행태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어제 공개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이게 권력의 폭력에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는데도 무저항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무저항. 간디의 무저항 정신. 그러니까 영국의 혹독한 총독 지배에 대해서 무저항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는데 국민적 영웅이 되고 결국은 과격파에서 암살되고 나서는 간디교라고 하는 종교가라고 할 정도로 추앙을 받는데 그 무저항 정신. 이재명 대표가 윤 정권의 폭압에 또 불구하고 이를 무저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한국의 간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야 물론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간디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무슨 여배우하고 스캔들이 있었습니까? 전과가 사범입니까? 전과 사범의 경력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되고 한 일이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영국으로 독립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무장으로 그 영국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소금 행진 같은 거 할 때는 영국 정부가 손을 들고 말았어요. 평화적으로 다 하니까. 거기에 이재명을 갖다 댄다.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뭐 깐디가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무덤에서. 무슨 소리냐 추미애 씨. 잠깐 그래요. 그게 이재명을 향한 그 지지표를 아주 결속시키는데 이 결정적인 조미료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내일쯤은 제2의 추미애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간디 정신을 이어받은 무저항 정신을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야말로 억압받는 예수처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으로 가는 그런 예수를 닮았다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 이재명 종교가 탄생하는 직전이다. 북한에는 김일성 종교가 탄생하듯이 제가 좀 지나친 비유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 제가 그런 마음을 먹고 집에서 출발해 오는 사이에 정말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됐는가. 조국은 어찌됐습니까?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은 부인이 4년 유기징역 확정돼가 옥살이를 하고 있고 딸도 의사 면허가 이제 떨어졌고 본인은 지난 1월 달에 3년 1개월 만에 기소된 지 2년 징역형 실형을 받고 지난 주일에 서울대학 교수 파면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고개를 들고 나 입법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조국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을 찬양하듯이 조국 찬양가를 부른 사람 많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런 행태의 요소가 민주당의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하고 있다. 국민의힘당이 상대해야 할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아주 강건하고 끈질기고 바닥까지 훑고 뭐 깐디에 비유하고 아직 예수에 비유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것도 조만간에 나올 것이다 이거야. 그렇다. 이걸 어떻게 부셔가지고 이걸 과반수를 만들어내느냐. 지금 이재명은 아주 기가 살아났어. 오늘 강릉에 간답니다. 강릉 바다까지요. 그러니까 일본 쪽을 향해 갖고 또 이제 독극물 퍼본다 이제 이럴 참인데 어저께 한국 원자력 학회 회원인 교수 6,000명이 집단으로 성명을 발표했어. 후쿠시마 이른바 정제된 이게 배출수는 전혀 원자력 공학적 입장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걸 집단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이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쪽, 그게 이재명 쪽이죠. 공개 토론하자고까지 나왔어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돌팔이라고 그랬거든. 그런 사람들을 국내 학자와 국외 학자에 대해서 돌팔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물러서겠습니까? 계속해서 오늘 강릉에서도 돌팔이들이 계속 정권의 사주를 받고 돌팔이 짓을 한다고 이럴 사람이죠. 이재명은 윤석열의 사주를 받은 놈들이다. 일본의 사주를 받은 놈들이다. 이놈들이야말로 친일파다.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친일파라 그러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게 홍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서운 것이 반복을 하면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단히 민망한 얘기지만은 제 경험담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양강 구도에서 이렇게 딱 갈라져 있어요. 거기서 제3정파 운동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저는 이 13대 국회와 14대 국회에 이 서초구에서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어렵게 선거를 치렀지만은 결과는 아주 풍성하게 당선된 경험이 있는데 그 뒤에도 이게 그 양강에 속하지 않으면 이게 어쩔 수 없다 하는 걸 제가 보고 제가 또 체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이 유권자가 정말 야속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못 알아보나. 뭐 이런 순간도 있었지만 유권자 탓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틀과 계속되고 반복되는 홍보에 국민 대중은
어느 순간에 그게 현혹됩니다. 왜? 우리 4천만 유권자 국민은 이걸 강당 한 군데 모아가지고 토론회를 해서 결단을 한데 모르겠는데 전부 흩어져 있고 지역 연고도 있고 지역 갈등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사드에서 나오는 그 뭐 위험하다, 그냥 참외밭을 그냥 망가뜨린다. 그 이번에 6년 만에 전혀 관계없다는 게 나왔지요. 그 나와도 그리고 후쿠시마 안전하다. 6천 명의 교수가 이 얘기하고 그리고 IAEA도 아마 그런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거 다 소용없다. 그럼 어느 순간에 아이고 무서워서 이걸 어떻게 먹나? 이재명이 말한 것처럼 독극물 푸른 데서 거기서 나오는 소금을 어떻게 먹나? 어느 순간에 현혹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무서운 홍보 전략 전술로 무장하고 거의 종교 차원으로 승화시킨 이재명 일당 이 그룹을 상대로 김기현 4인방이 이거 뚫어내야 할 것 아니냐. 근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한가합니다. 어제 물론 김기현 대표가 국회에서 야무지게 연설을 했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당이 아침마다 매일 회의를 하는지 하루 걸러 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오늘 이 얘기 끝에 김기현 대표에게 내가 한 가지 건의할게요. 회의 그렇게 하지 마요. 민주당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대법원 연합부 판결할 때 가운데 대법원장하고 양옆으로 대법원 판사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으로 앉아가지고 이게 순서대로 발언을 하는 거예요. 모두 발언이라 그래가. 그걸 각자 의견을 얘기해요. 그리고 모두 발언이니까 그럼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탁 회의를 해야 될 원탁. 그러니까 아침에 그런 회의 하면 안 돼요. 각자가 뭐 당대표가 얘기하고 최의원이 얘기하고 사무총장이 얘기하고 정책위원장이 한마디씩 하고 그것도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고칠 부분이 있어요. 전부 읽는다고 이거.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사무총장도 그렇고 정책위원장도 읽는 거 좋아요. 그러면 읽다가도 눈을 위로 뜨고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읽다가 여기에 고개를 떨구고 눈도 여기 가니까 강한 모습이 전혀 없어. 그리고 3분 내지 4분 걸리는 그걸 왜 읽느냐 이 말이야 이 사람들아. 바보야 당신들? 국회의원 다 3번 4번 한 사람들인데 외워라 외워. 머리에 넣어. 정 잊어버릴 것 같으면 간단한 메모만 요건 요렇다 잊어버리면 그것만 딱 보고 그러고 카메라를 향해서 이게 국민이야. 그건 당신들이 지금 국민을 안 보고 얘기한다고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진작부터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오늘 제가 이게 격정적으로 토로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박근혜 문재인 때 이거 읽는 거 저는 질린 사람이에요. 지 입으로 기자회견을 못하고 의견 발표를 못하고 메모만 보고 할 능력도 없으면 뭐 하려고 대통령 하는 거냐 이 말이야. 마찬가지로 4인방에 들어가면 소화를 해서 이렇게 한다.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고 이러한 괴담은 중지하라. 하나도 감동이 없어. 그런 거 다 외워야 돼. 손가락질 하면서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이게 독극물을 푼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좀 이렇게 해보라 이 말이야 이것들아. 후쿠시마 사태 이거는 이재명 팀이 완전히 꽉 물었고 이게 국민의힘당과 정권이 홍보 전략 전술로 이것을 상당 부분 뒤집지 않으면 수도권에 현재 100석과 119석에 크게 변동이 나지 않는 불행한 사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일단 매달려야 돼. 자, 6,000명의 원자력 전문 교수단이 여러분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보면 이게 당에서 조직적으로 지역별로 중앙당에서 이걸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지 않아 당신들. 아침에 회의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맥 빠진 소리하고 줄줄줄 읽는 이 짓만 하고 있지. 나서라. 교수단이 있지 않느냐. 국민에게 실감 있게 설명해라. 해안가에서 가장 민감하다면 해안가를 쭉 돌아라. 285일 남았으니까 앞으로 100일 작전을 해라.
그렇게 쭉 돌면서 해라. 돌팔매를 맞더라도 해라.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이름을. 뭐 젊어서는 장관 이름 다 기억했는데 요즘 기억 못하는 이유는 텔레비에 별로 안 나오니까 기억을 못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총리 한덕수. 이 사람은 내 대학 후배니까 한덕수. 해양수산부 장관 누군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 이게 환경 문제 아니야? 누군지 이름 몰라. 외교부 장관은 박진, 이것도 내 후배니까 알아. 그런데 총리와 이 3부 장관 지금 뭐 하고 있노? 당신들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방송에 자주 나가서 이걸 해명을 하면 찍혀? 말실수로? 그게 겁이 나? 그럼 장관 때려치워야지. 그거 겁나면 때려치워야지. 제가 지금 이 순간 욕설이 나오다 감시 참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 이건 IAEA가 이게 11개국과 같이 조사하니까 외교부 상황이야. 그 점에서는. 이게 어떻게 진전되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몰라. 나도 잘 몰라. 외교부 장관이 국민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야 돼.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당사자 아니야. 수산물 관리하는데. 뭐를 얘기한 일이 있어. 그다음 이거 환경 문제야. 환경부 장관. 다 어디 숨어버렸어? 민심의 방맹이를 한번 맞아보려고 그래, 당신들? 민심의 방맹이. 에? 광화문 광장에서 역적 국무총리 누구, 해양수산부 장관 누구 이름 걸고, 그래, 한번 매를 맞아봐야 되겠어, 당신들? 4인방도 마찬가지야. 정신체력. 당정이 일체가 돼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홍보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해서 움직여라. 그리고 끝으로 저는 4인방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 윤재욱 원내대표, 이철구 사무총장, 김기현 대표, 박대출 말고 나머지 두 사람 저 잘 몰라요. 이름 외우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 네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그대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과반수 획득의 첫째의 사명이 있고 임무가 있느냐, 아니면 그거는 둘째고 내가 우선 당선되는 게 목적이다. 김기현은 지금 아마 4선이니까 5선 되는 게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장이나 뭐 총리 한번 해먹어야 되고, 윤재옥, 이철규는 뭐 3선이니까 4선 돼서 그보다 더 높은 거 하고, 박대출도 그렇고. 그게 목표냐? 순위가 어느 쪽이냐? 공개 대답 안 해도 좋아요. 속으로 자문자답해. 첫째, 종북주사파 종식에 내 모든 사명을 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안 해도 좋다. 이 생각을 해야 돼. 그 생각을 하면 국회의원도 자동으로 돼. 알겠어요? 당신들? 지켜보겠습니다.